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로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이론의 골자는 우리의 욕구는 가장 아래 단계부터 차곡차곡 채워져야만 그 윗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이에게 그 단계를 무시하는 요구를 하여 아이가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 이론을 다시 읽고 이 이론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였고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도움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그 이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그 이론을 정리하자면 일단 피라미드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십니다. 그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서부터 인간의 욕구는 채워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욕구에 가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음식, 물, 성, 수면, 항상성, 배설, 호흡 등으로 충족되지 못할 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당연히 충족된 상태라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이면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시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욕구입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욕구는 안전의 욕구로 이는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닌 평상심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안전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보험가입, 종교, 귀, 행위 등에서 안전의 욕구를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안정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안정, 재정적인 안정, 건강과 안녕, 사고나 병으로부터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반적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규모가 크든 작든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규모가 큰 사회 집단의 예로는 직장 동료, 종교단체, 전문적 조직, 스포츠팀과 같은 것이 있으며 소규모 사회 집단의 예로는 가족 구성원, 연인관계, 멘토, 친구관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이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통을 느끼며 스트레스나 임상적인 우울증 등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자, 4단계로 올라갑니다. 4단계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욕구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훌륭한 일을 하거나 무엇을 잘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욕구에 불균형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종종 명예나 영광과 같은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성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내적으로 안정된 자아를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존중감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이고 지위나 인정, 명성, 위신, 주목의 욕구와 같이 외적으로 형성된 존중감입니다. 그러면 높은 수준의 존중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강인함, 경쟁력, 어떤 것의 숙달, 자신감, 독립성 혹은 자유와 같은 가치를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존중감은 낮은 수준의 존중감보다 우위에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자기 존중감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인 자기 경쟁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욕구가 결여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등감, 나약함,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단계로 올라갑니다. 최종 단계인데요. 이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혹은 성장 잠재력을 실행하려는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는 자신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되기를 바라며 창조적인 경지까지 자신을 성장시켜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잠재력의 전부를 실현하려는 욕구입니다. 매슬로는 앞선 4개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긴 긴장을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욕구 해소의 동기가 작용하는 반면 이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 욕구는 결핍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한 긍정적 동기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성숙한 인간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때로 한계에 부딪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더욱 분발하는 것을 뜻하며 매슬로는 이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장 인간다운 욕구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현되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부모가 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을 이룩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은 화가가 되거나 가수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이 자기 내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추하면서 내재적 동기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 실현 여부는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다음에 기술한 자아 실현자의 특징을 기준으로 개인이 얼마나 이런 특성을 경험하느냐를 가지고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매슬로에 따르면 자아 실현 욕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매슬로의 표현에 따르면 2단계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전 4단계의 욕구가 다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욕구에 대한 숙달도 역시 높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길고 복잡한 듯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그런대로 간단히라도 머릿속에 정돈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알고 살아간다면 좀 더 삶이 간단하고 명확해져 생활의 지향점을 잃지는 않겠지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상쾌한 생활이 되도록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느 단계의 욕구 충족을 소망하고 있는지 알고 생활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노트를 꺼내놓고 한번 주변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